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주일 전에 그 후오비 관련해서 뭐 상패 얘기, 그런 설이 좀 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래소는 좀 주의하자.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거래소의 거래량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호흡이 타격이 올까? 자, 이 부분에서 좀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요거 좀 보조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호화폐 그 파생상품 관련해가지고 상위 거래소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래에 대한, 이게 이제 트레이딩 거래량이거든요. 트레이딩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3조네요. 그죠? 거래량이.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후오비 같은 경우는 이제 12위권에 있으면서 사실 순위는, 저는 뭐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봐요. 순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후오비 자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이 조 단위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래, 조 단위 이하 코인들은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좀 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 좀 이슈가 돼서 좀 많이 쓰는 게, 바이낸스나 뭐 바이비트, 그다음에 OKX, 그다음에 뭐 비트겟, 그죠? 뭐 요런 거나 아니면은 뭐 코인 W, 그다음에 엘뱅크 요런 애들이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MEXC 이런 데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요런 라인 애들은 괜찮은데 사실상 우리가 그 코인들 없어지잖아요. 거래 중단되는 이유도 거래 대금이 부족했을 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5년이 오기 전에 여기 있는 지금 상위권에 있는 어, 거래소들도 이건 다 거래소들이거든요. 거래소 이름인데 거래소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래서 파생 상품 관련해서만 벌써 60개의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반 정도는 없어질 확률을 우리가 열어두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위보다는 거래 대금 얼마나 좀 활성화가 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좀 거래량이 적은 후오비 거래소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따지는 게 뭐 규정, 그 거래소가 규정에 적합하냐라고 좀 보는데 지금 당장에 그 거래소가 규정상에서 적합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 정보가 정확히 나와 봐야 돼요. 우리 교통사고가 이제 났을 땐 교통사고 관련된 법이 나오듯이 그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래 이래 하면은 이쪽이 뭐 피해자, 뭐 저쪽이 뭐 가해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듯이 그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부분이 없지만 가능한 거래소가 작은 거래소는 좀 피하면 우리가 조금은 뭐 좀 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트코인 먼저 간다, 아니 멀어져 간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못 갔어요. 못 가면서 단기 입형이 이탈된 이후에 지금 약간의 조정 장세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죠? 조정 장세. 사실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은 굉장히 다운이 돼 있는데 모든 거래소, 바이낸스를 포함한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서 대부분들의 거래소들이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 감소된 게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줄어든 거래량이 다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알트코인들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 증가 부분에서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큰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오늘 올라와주는 그로스토일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6월 중순에 뭐 갔다 밀리고 오늘 또 주말에 갔습니다. 그죠? 갔다가 밀렸다가 또 다시 가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로스토일 봤을 때 올해 초부터 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갔다 왔다. 두 배에서 거의 세 배까지 갔다가 다시 쭉 빠졌는데 빠진 기준부터 다시 보니까 어떻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요런 애들 못 가겠지, 비트코인 밀리면 다시 빠지겠지 하고 있지만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 준다. 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또 횡보하다가 이렇게 뒤에 가서 빵 터져주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 쳐다만 보면서 수익은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도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지금은 집중 대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알트 시장이 어 이제 불장 때 제외하고, 불장 때는 이제 별개로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불장 때 비교해서 이렇다 뭐 저렇다 좀 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시장하고 불장 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최초 발생으로 봐야 돼요. 7월 초에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오지 않았던 시장,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장이 이제 최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부터 해서 그게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들 코인들 뜨는 거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다 팔고 나갈 건지 아닌지부터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끌고 간다면 어느 라인까지 정리를 할 거면 비중 조절을 할 건지 100%다 정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크도 그동안에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죠? 급등했다 눌리고 나서 조정받고 또 급등 나왔다 눌렸다 조정받는데 모양이 뭐랑 비슷하죠? 예, 스토맥스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크도 보니까 그동안에 조용은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추세 돌파가 나와주면서 단기 이평 회복을 좀 해주고 추세도 전환되는 그런 모양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400 돌파를 가뿐히 넘을 수 있는 위치도 좀 보여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코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갖다 눌린다는 이거죠. 자, 이런 거는 나온다. 갖다가 이 정도 눌려. 그런데 다 안 빠져. 자, 이게 팩트예요. 지금 시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갖다가 눌리긴 한다. 근데 제자리를 안 오더라. 그 이하로 안 빠지더라.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펀디로 따지면 500원이죠. 500원을 이번에 여기서만 보게 되면은 갔다가 내려왔는데 장중에 500원은 이탈됐지만 종가상으로는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500원 몸통으로 깨진 적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윗방향으로. 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자, 그럼 뭐가 발생이 되냐면 내가 사려고 했었던 요 가격대하고 자꾸 벌어진다. 그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 매수가나 진입가가 여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되, 가능한 메이저보다는 알트코인 쪽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시세를 보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기존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이제 헤데나는 조금 사실 시총이 좀 준메이저급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거 지금 사기 조금 부담스럽죠. 계속 한 달 이상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많이 갔냐? 자, 그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알트코인은 잘 간다 이거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잘 못 가고 있다 보니까 혹시 비트코인이 출렁이면 다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밀리지 않는 이상, 과거에 뭐 10%씩 5%씩 급락되지 않는 이상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수급이 멈춘 게 아니고 수급이 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시장과 알트코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수급이 계속 전환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트들 위주로 많이 돌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비트코인이 이미 올라 있거든요.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한데, 다른 코인들은 갖다 눌리지 않았냐? 얘 안 빠졌다. 비트는 안 빠졌는데 알트는 눌리지 않았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비트코인은 일괄성이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는데 알트 빠졌으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겠네. 그죠?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비트가 다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매년 비트코인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현재 상장되고 나서 요런 흐름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좀 밀렸던 애들이 또 올라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비트코인처럼 그렇다고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라는 건 아닌데 자기 코인에 맞게 비트코인과 비례를 해서 와야 될 자리 값이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게 이제 100% 성립을 할 거냐? 그 부분에서는 뭐 딱히 100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코인들이 그 자리를 따라와 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돌고 있고 지금 이제 선물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알트코인들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이저들하고 그 비트코인은 좀 둔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거나 10조 이상 되는 애들은 지금 좀 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일부 좀 가주는 애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두세 개 정도? 뭐 비트코인 캐시나 아니면 이번에 뭐 잘 올라갔던 그 다른 코인들이 있어요. 좀 메이저 애들, 무거운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빼고는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다 알트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간다 밀린다를 정의하기보다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공략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3번보다는 후비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후비 거래소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저게 단순히 사실상 이제 저도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 설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작년에 FTX 거래소 세계 3위 거래소가 파산된 거를 봤다면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 고민은 해보자. 나가든지 가지고 있든지 상관은 없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래량이 너무 적더라. 그것까지 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거래소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